세조는 나쁜 왕이었고 단종은 그저 불쌍한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정리합니다. 세조는 폭군이고 단종은 억울하게 죽은 어린 임금. 영상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불쌍한지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역사가 그렇게 단순했을까요? 한쪽은 완전히 나쁘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피해자이기만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과연 맞는 방식일까요? 역사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선택이 쌓이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정리합니다. 착한 쪽과 나쁜 쪽으로 이렇게 나누면 편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이 나왔는지,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지, 그걸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세조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단종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걸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덕적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왕이 과연 좋은 왕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내더라도 국가를 유지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더 나은 지도자일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볼 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잘한 선택이고 결과가 나쁘면 잘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려지는 순간은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고 있던 순간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종이 죽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왕위는 자연스럽게 단종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종은 왕이지만 정치를 직접 이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렸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쓰고 정책을 정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종은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정에는 이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입니다. 이들은 경험이 많고 조정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은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대신들이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왕에게 올립니다. 왕은 그걸 보고 결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이 있고 절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왕은 그걸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한 번쯤은 다르게 해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밀어붙일 힘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권력을 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왕이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됩니다. 왕은 있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약합니다. 이 구조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안에서는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권력은 항상 한쪽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나뉘어 있는 상태는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종 개인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대신들이 권력을 나누고 있는 구조. 이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수양대군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흐름을 모를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어리고 권력은 대신들에게 있고 권력은 왕에게서 대신들에게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이 이때부터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의 조정은 겉으로 보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으며 절차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권력은 나뉘어 있고 그 나뉜 권력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조정에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많고 정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종 시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국정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고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행동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서 권력이 점점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처음에는 필요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는 다른 선택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지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단종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쓰는 권한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결정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권력은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 쪽은 점점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밀려나는 쪽에 수양대군이 있습니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도 이상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기만 보면 세조가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왕은 어리고 권력은 대신들에게 모입니다. 그때부터 수양대군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조정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밀려나는 쪽에 서게 됩니다. 단종은 어리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왕은 있다. 하지만 중심이 없다. 이걸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는 왕권을 붙잡으려 한 걸까요?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상황이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제 멈추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상황은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왕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권력은 대신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왕은 남아있지만 왕권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왕권이 약해지고 신권이 강해지면 결국 내부에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수양대군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는 세종의 아들입니다. 강한 왕권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왕권이 약해진다는 건 그에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신호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종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이 왕이 된 상황에서는 이 구조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봤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문도 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수양대군은 궁 안에 있었습니다. 한쪽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전체 흐름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어디로 힘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이대로 두면 이 구조가 굳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버리면 이제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이 판단이 점점 확실해집니다. 결국 그는 움직입니다. 계유정난입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이 하룻밤 안에 제거됩니다. 조정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흐름은 신권이 강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 흐름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이 선택 이후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많은 것이 바뀌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다음 문제가 남습니다. 단종입니다. 단종은 폐위됩니다.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살아있는 이상 위험한 불씨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이 남습니다. 이 상태로 덮어둘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끝낼 것인가? 왕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겉으로 보면 큰 문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은 한쪽으로 몰렸고 충돌도 멈춘 상태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남성 대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실 내부에서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한 번 정리된 상황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흐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막아야 할까요? 여기서 판단이 바뀝니다. 이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가 결정을 압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대로 두는 선택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번 정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가로 문제가 바뀝니다. 결국 남는 건 가능성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앨 것인가입니다. 이 선택은 앞선 선택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분명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폭은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방향만 남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선택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권력은 수양대군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주요 대신들이 제거되면서 조정의 주도권은 한쪽으로 집중됩니다. 단종은 폐위되어 유배됩니다. 이 시점에서 전국은 일단 정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남성대군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실 내부 인물이 영모에 연루되면서 전국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남성대군 사건이 단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종 복위를 시도했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으며 왕위를 노렸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왕실 내부에서도 권력과 관련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폐위된 단종의 존재도 정치적 변수로 남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그 이전의 지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단종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변수로 남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권력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왕실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을 줄이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단종은 유배지에서 사사됩니다. 이 결정은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되기보다는 계유정난 이후의 권력 재편과 당시 정세의 불안정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왕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변수는 제거됩니다. 이후 조정은 수양대군 중심의 체제로 운영됩니다. 단종 사사 이후 조정의 권력 구조는 빠르게 정리됩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됩니다. 계유정난에 참여한 인물들은 공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들은 이후 조정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정치는 이 공신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김종서 시기에는 대신 개인의 영향력이 컸다면 이 시기부터는 공신 집단 중심으로 권력이 움직입니다. 권력의 형태가 바뀝니다.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동합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세종 시기에 강한 왕권을 보고 자란 인물이었고 그 구조를 다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국은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공신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신들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이미 권력을 나눠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전국은 공신 집단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돌리려 했지만 현실에서는 공신 세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조가 만들고자 했던 왕권 중심의 국가와는 다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권력은 집중되었지만 그 중심이
오직 왕 한 사람에게만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권력을 잡은 쪽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 하고, 다른 쪽은 그 구조 안으로 들어오거나 새롭게 바꾸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은 반복됩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김종서가 있던 시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세조의 선택 이후에도 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누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종은 죽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형태의 권력이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 안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 판단은 정말 다른 길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아있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같은 구조 속에서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